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오늘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재보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에 재보완을 요구한 건데요. 국토부가 언제까지 보완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만 일단 제2공항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절차는 내년으로 넘어갈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시간을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사용할 게 아니라 의혹을 풀고 또 합의를 이끌어내는 생산적 계기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제주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뉴스브리핑에서 상임위의 심사 과정과 결과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생존 희생자들의 증언으로 4.3의 역사를 영상에 담은 4.3 증언. 오늘은 12살 나이에 친척 집에 아기를 봐주러 갔다가 무장대가 휘두른 칼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온 고진순 할머니를 만나봅니다.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마다 350억 원의 혈세를 양돈장 분뇨와 악취 관리에 투입하고 있는 데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죠. 짤막 대담에서 이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우선 첫 소식 알아보기 전에 제주의 시사 용어를 통해 ICC 제주 도민주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ICC 제주는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로 1997년 건립 당시 제주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으로 생기는 배당금을 약속하고 이른바 도민주를 모집했습니다. 이때 제1교포를 포함해 제주 출신 또는 거주자 3,800여 명이 68억 원의 개인주를 구입했는데요. 투자자가 꼭 제주도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ICC 제주는 1997년 이후 2018년까지 3,772만 주 정도의 주식을 발행했고 개인주는 전체 주식의 4%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ICC 제주가 개관 이후 공익적인 사업만 진행하면서 적자가 누적됐고 주주들은 22년 동안 한 번도 배당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한 주에 5천 원이던 주식이 지금도 5천 원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가치가 크게 떨어진 셈인데요. 최근 출자자들이 고령화되고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았고 제주도는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도민주 매입을 시도했지만 같은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해 논의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사수 끝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서 시사 용어에서 설명해드린 국제 컨벤션 센터 개인 주식 매입 역시 재수 끝에 행자위를 통과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공영버스와 하수처리 등 공공서비스의 통합관리를 위해 추진한다는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6달 전에 관련 조례가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세 차례 상정 불발 끝에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 올랐습니다. 도의원들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도내 최대 규모 공기업이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가 되지 않을지 우려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안 돼서 민간 전문가를 데려다가 이 낭비를 풀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럴 의지가 있냐? 인사청문회라도 할 의지가 있냐? 열악해지는 근로환경을 무릅쓸 대상자가 있는지도 따져 물었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 이제 명예퇴직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요. 그리고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어찌 보면 보수가 감액이 됩니다. 국제 컨벤션 센터 개인주주 주식을 사들이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식을 비싸게 사들일 경우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 주주들과의 형평성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형식으로 매입을 했을 경우에 법인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는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도 행자위는 해당 조례와 주식 취득 계획안을 모두 가결했습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다 이미 여러 차례 보류시킨 만큼 몇 가지 보완만 거치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행자위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원지사의 관행적 10억 원 배분 발언과 관련해
도지사 공약만 챙기는 예산 편성이 문제라며 지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분명히 한 양성평등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양성평등과 성평등 가운데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를 놓고 이른바 용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성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지사의 책임과 임무를 분명히 한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 양성평등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여성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만 수정을 거쳐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놓고 이른바 용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핵심은 양성평등과 성평등 가운데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느냐입니다. 반대단체는 개정안에 일부 명시된 성평등이란 단어에 대해 동성애나 근친상간 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양성평등으로 단어를 통일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공청회도 요구했습니다. 제목만 양성평등이지 실제로는 동성애, 근친상간, 다자성애, 간통 등 모든 성행위를 인정해야 하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반면 찬성단체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선 남녀 평등으로 의미를 한정한 양성평등보다 성평등 용어를 쓰는 게 맞다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만을 허용할 수 있다면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반대하는 이 집단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가부장 질서를 옹호하고 있음을 부산과 경기 등 다른 지역 조례는 물론 국회 입법 개정안도 동성애 반대에 잇따라 좌초된 가운데 조례 개정안은 다음 주 24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 국토부에 재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이 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 보완서 내용 중 법정 보호종 조사나 동굴 조사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됐지만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가 미흡해 사업지구 주변의 조류 현황을 다시 조사해서 평가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토부가 2차 보완서를 제출하게 되면 환경부는 추가 보완 요구는 할 수 없고 국토부와 재협의를 거쳐 동의, 부동의 등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10월 말 제주도 내 가계대출 잔액이 16조 1,500여억 원으로 한 달 새 1,100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감소폭은 커졌으며 다른 가계대출은 모두 증가폭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다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5.8%로 지난해 10월 6.6%보다 줄어드는 등 12달 연속 증가폭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가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2년 동안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동형 충전 서비스 등에 26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사업에 95억 원을 지원하고 배터리 재사용 사업에도 14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테크노파크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센터에서 수거하는 폐배터리를 입고부터 검사, 등급 분류, 출고까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그제 제주시 월평동 주택에서 57살 김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49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에서 용의자의 DNA를 검출했지만 당사자가 구강 DNA 채취를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제 김 씨가 숨져 있다는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해 동거녀 A 씨를 3시간여 만에 긴급 체포했는데 피해자는 수차례 흉기에 베어 바다 출혈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이들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한 업소 30여 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청소년 일탈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미성년자를 고용한 술집 업주와 미성년 남녀가 함께 숙박하도록 한 업주 1명씩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한 업소 37곳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생존 희생자들의 증언으로 4.3의 역사를 영상에 담은 KBS의 연속기획 12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12살 나이에 친척 집에 아기를 봐주러 갔다가 무장대가 휘두른 칼에 평생 장애를 짊어지고 살아온 고진순 할머니의 아픈 기억을 따라가 봅니다. 남매인데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었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서에서 살았는데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는 육지 물질 가고 해녀로 가끔 아빠가 돌아보기는 해도 이제 잘 살지는 못했지 뭐. 그러니까 이제 돈벌이 하느라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육지 나가고 또 우리는 이제 그 아들은 아버지가 데리고 살고 나는 이제 이모네 집에 가서 아기를 보게 되고 거기 주인이 한청 단장이었었어. 청년회장의 부회장. 부회장이니까 이제 시내에 댕기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밤 12시쯤 되니까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흘 만에. 사흘 만에 돌아와서 금방 누웠는데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 그래서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누가 왔는가 하고 깜짝 놀랐는데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사람 보니까 이만한 니본도 그 외장 사람들이 칼 씨름할 때 이만한 한 거 있잖아요. 방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일어난 거 아니? 일어나니까 팬티 바람에 이러고 앉았어. 이러고 앉으니까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더라고. 그러니까 이하만이 올시다. 이름도 다 이하만이. 그냥 두 번 말도 들어보지 않고 칼로 머리를 탁 쳤어. 방은 한 칸 방에 요만한 단수를 놓으니까 요만한 공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속에 사람 죽인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앉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냥 칼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칼이 처음에 일로 들어와가지고 일로 빠진 거야. 다리가 나를 살린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칼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았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이 칼로 이 칼까지 맞은 거야. 맞아서 그냥 나는 기절해버리고 그 사람들은 사람 죽으니까 나가버리고 무장대가 내려와가지고 학교집을 불 붙여두고 이제 가름에 들어와서 이제 머리 큰 사람 리장이나 이제 청년회장이나 그런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너희를 죽였어. 그날 저녁에. 이모가 일어나서 빨리 일어나서 시댁에 가서 신랑 죽었다고 얘기를 하라고 나를 일으키는 거야. 나는 뭣도 모르고 정신 차려가지고 일어나려고 탁 일어섰는데 탁 꼬부라지는 거야. 여기서 칼을 맞았는데 여기서 맞고 피는 잘잘 나오는데 일어설 수가 없어. 이웃집 할머니가 와가지고 아이고 이 다리 보고 불 켜주고 다리로 수건으로 묶어주고 나를 안아서 옆에다가 마룻바닥에다가 뉘어주었어. 외삼촌들이 오고 와서 보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 사람을 이렇게 내버리면 어머니가 와서 자식 죽는 뒤 내버렸다고 원망하면 어떡하겠느냐. 세화 홍계 의원이 있는데 거기를 들쳐끌면서 가다 보니까 11시가 넘은 거 아니. 그날 몸에 피는 전부 다 빠져버리니까 다리가 이제 이 모양이 된 거죠. 순경이 와가지고 업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다리가 이렇게 다쳐서 그대로 감았으니까 업어서 어떻게 하려니까 관덕청에 가야 된대. 관덕청 앞에 갔는데 사람들이 그 폭도들을 갖다가 취재하는 데 나를 데리고 간 거라. 이 사람이 혹시 아니냐? 혹시 당신 다리를 찍은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냐? 확인을 하려고 데리고 왔다고. 맞서고 해버렸지 하니까 칼을 메고 사람은 죽이지만은 그 사람이 누군지 똑똑히 알 수가 없어. 잘 모르겠다고.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뭐 어린 적이라 버리니까 밤이고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냥 이제 또 순경이 없고 집이 그냥 내려왔지. 여자들이니까 바다에 물질을 가봤어. 이제 해녀를 배워봤어요. 배웠는데 오리발을 신어서 다른 사람들은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이 다리가 없어. 이제 막 육지로도 가고 그 해녀들 이제 돈벌이로도 가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못했지. 출가할 때 병신이라고 한 남편을 제대로 총각하고 못 갔어. 일단 결혼 한 번 실패한 남자한테 갔어. 내가. 이게 다리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 남편이 무지하게 아껴줘가지고 일생 살았지. Say something, I'm giving up on you. 가난했기 때문에 원망이 부모한테 가지. 부모가 잘 살았으면 남의 집에 가지도 않았을 거고 남의 애기 보러 가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된 것이 부모한테 원망이 첫째로 가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살고 보면은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나이 드니까 그렇게 돌려줘요. 엄마 왜 이렇게 다리가 아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아팠다 그러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이해해주고 그랬어요. It was over my head. Nothing at all. 이달 초 진행된 제주도의회 농축산식품국 예산심사에서 양돈 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마다 350억 원이 넘는 도민혈세가 지원되는데 이 도내 양돈장에서는 분뇨 처리와 악취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송창권 도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6일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는 그 양돈업계에 대한 지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이번 지원 예산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네.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그 정확히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계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5조 8천억 원이라는 예산안을
저희들이 이제 예비 심사를 했는데요. 네. 그 심사할 때 기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 귀한 돈, 도민의 돈이니까 도민의 뜻에 맞도록 이게 이제 자원을 잘 배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와 그다음 재정의 그 건전성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소득의 재분배 기능도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의 경제 사정을 보면서 경제 활성화와도 연동이 좀 돼야 되고 이런 시각에서 좀 바라봤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제 눈에 좀 보이게 됐고 또 물론 그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을 해왔던 거지만 양돈 산업에 대해서 최근 한 5년간만 분석을 하더라도 이게 합쳐지면 한 1,662억 원이나 지원을 했더라고요. 물론 개별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닙니다. 즉 간접적인 이런 부분이고 융자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건데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한 362억 원 이 정도로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져나가면서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도민들의 합의 또 도민들이 납득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네. 또한 양돈 산업을 제주형 굴뚝 산업에 빗대어서 예.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한편으로는 좀 미안합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 지나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 이제 청정 제주에서 연기 나는 굴뚝 산업, 공장 산업이 없는 것은 돈이 안 돼서가 아니라 청정 제주를 더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도민들의 뜻들이 모아진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양돈 산업이 이게 이제 이런 악취 발생이라든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또 토지를 오염시키고 이런 등등 일어난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또 다른 공해로 볼 수 있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에 이것을 연기 없는 굴뚝 산업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의 양돈 산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또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역시 연간 총 수입이 4천억 원을 넘는 효자 산업인데다가 또 연관 산업까지 더하면 그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환경적인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나름대로 일리 있는 주장이라도 볼 수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조 수입이 지금 한 3,850억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통계가 잘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한 278농가가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농가당 한 13억 정도, 물론 이제 크고 작은 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운 농가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여유로운 농가들도 있는데 그럼 한 13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13억 그 매출을 올리면서 수익 발생한다면 그것으로도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자랑스럽고 연관 산업까지 된다고 한다면 그분네들이 처리해 나가는 게 원칙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이 좀 합리적인 그 도민의 뜻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올리는 원인 제공자인 양돈 농가의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관계 당국에서 결론들을 짓겠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저는 예산을 볼 때에 그렇게 조수입이 많게 되고 또 나름대로의 수익을 발생시킨다고 지금 하는 이런 산업이라면 그분네들에게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냄새 저감이라든지 악취 저감이라든지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시키는 것을 그들이 부담해야 바른 것이고 그런 부담들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나갈 때에 우리 도민들이 또 그만큼 성과도 있으니까 좀 지원 좀 하자. 이렇게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예전에 그 악취 지역 지정 갈등에서도 드러났듯이 양돈업계 반발이 참 클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분뇨와 악취 문제, 업계의 책임을 과연 물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양돈 농가를 두고 직접적으로 지금 악취 이렇게 발생되고 지하수 오염하고 있습니다. 뭐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는 이 부분이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도민들의 뜻에 의해서 예산을 나눠줄 것인가, 돈을 나눠줄 것인가 이 부분인데 그 양돈 산업에 그만큼 들어가는 것은 도민들이 그렇게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지금까지는 제대로 잘 몰라서 그러려니 했지만은 악취 나고 그런데 악취를 없애 이런 내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앞으로 양돈 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더 따져봐야죠. 지금도 보면 뭐 분뇨 처리 시설 하는 거라든지 냄새 저감하는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쓰는데 하는데요. 네. 이것이 과연 지원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원인 제공자들인 양돈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좀 처리해야 될 것인지를 잘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적정 그 양돈 수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하겠죠. 네. 그럼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양돈 업계와 함께 뭐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그분들 설득할 만한 자리가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보관 뭐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도청에다가 또 집행부에다가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좀 강력한 주문을 했는데 이건 축산 부서에만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축산을 통해서 어쩌면 진흥을 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나온 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축산 자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만 맡겨서도 안 되고 또 환경부서에서만 얘기를 하면 또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양돈 산업 제주도에 없애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니까요. 네. 그건 비현실적이겠죠. 그러면 그런 이제 사회단체와 또 축산부서와 환경부서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단체들 함께 어우러져서 합력해서 뭔가 좀 선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또 제주도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중요합니다. 그럼 지속 가능한 양돈 산업을 위해서 제주도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62억 원 예산을 귀한 돈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양돈 산업이 어느 정도 돼서 우리 청정 제주와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논의를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양돈 업계에도 혹시 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해주십시오. 우선 한편으로는 미안하죠. 이렇게 공을 놔두고 그간에 이제 우리 제주 경제를 이끌어왔던 한 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금액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섭섭함도 있고 또 화도 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체를 인정 못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 지수, 도민들의 지수와 또 관광객들이 보는 지수, 또 그 주변 주민들 그리고 지하수 오염, 토질 오염, 악취 발생 이런 것들이 현재와 맞는 그 규모가 돼야만이 양돈 산업도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그러면서 지속 가능하게 되리라. 저는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돈 산업에 있는 분들 들께서가 좀 그 축산부서와 환경부서 잘 논의할 때 함께해서 이렇게 좋은 결론들을 찾아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의원님의 문제 제기가 네. 제주의 청정 자연도 지키면서 또 제주 양돈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주 밖 소식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첫 소식,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자금도 공급해서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고 또 내수도 살려서 2.4%의 성장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예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2.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간경제연구소는 물론 2.3%를 예상한 한국은행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개발연구원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세계 경기와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등 대외 여건이 나아지고 여기에 정부의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2.4% 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먼저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15조 원 추가로 발굴해 25조 원 수준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민자 사업 15조 원, 공공기관 투자 60조 원을 합해 모두 100조 원이 투자되도록 하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신규 설비 투자에 금융 지원과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4%나 감소했던 건설 투자를 살리기 위해 사회 기반 시설 SOC 투자 금액을 올해보다 3조 5천억 원 늘어난 23조 2천억 원으로 늘려잡았습니다. 소비 활성화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을 내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국내 여행 숙박비로 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추가로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 일정한 품목을 사면 부가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혁신 동력 강화를 위해서는 5G와 결합한 신산업을 창출하고 시스템 반도체 등도 집중 육성합니다. 바이오 헬스 등 10대 규제 집중 산업 분야의 규제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민, 자영업자 지원 등 포용 정책도 지속됩니다.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감소한 40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 1인 가구 종합 지원 대책 등 세부 대책들은 내년 1분기부터 차례로 발표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계속해서 정부의 경제정책 소식인데요. 문 대통령이 오늘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내년은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둬야 하는 때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지선 기자가 전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확대 경제 장관 회의.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투자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고용 시장이 회복세를 보여 다행스럽지만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좋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야 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고려하는 동시에 제2벤처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 혁신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신산업 분야 혁신 예산은 물론 민생, 복지 등 포용 예산이 대폭 늘어나 더 역동적이고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개별 부처 단위를 뛰어넘는 협업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엔 지난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경제단체장과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습니다. 청와대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술자리가 많죠. 술은 마신 직후도 위험하고 깰 때는 더 위험합니다. 피하기 힘든 연말 술자리, 현명하게 마시는 방법을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동료들 간의 정을 나누는 송년회. 술과 고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모임이 여럿이다 보니 술을 하루 걸러 마실 정도입니다. 술을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평소엔 3-4잔 정도였었는데 좀 자리가 자주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뿐만 아니라 뇌와 심장, 췌장 등 다양한 장기가 알코올에 취약합니다. 장기 손상은 피 속의 알코올 농도가 높이 올라갈수록 잘 생깁니다. 때문에 천천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빈속일 경우 알코올 흡수가 빠른 만큼 음주 전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을 함께 마시면 알코올 흡수량이 줄고 탈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떨어질 땐 술을 마실 때와 비교해 취한 느낌이 훨씬 덜합니다. 멀쩡한 것 같지만 주의력과 민첩성 등 운동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술을 깰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알코올 농도라도 내려올 때의 그 취한 정도가 덜 취한 걸로 느끼기 때문에 마치 몸에서 술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뭐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은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고 지방이 많아 같은 양을 마셔도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올라갑니다. 장기 손상 위험이 더 큰 겁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안전 음주량은 남성은 하루 4잔, 여성은 2잔 이하입니다. 매일 마시는 술은 더욱 해로운 만큼 최소 3일 정도 간이 회복할 수 있는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제주 4.3과 쌍둥이 사건인 여순 사건을 조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전남 순천의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순 사건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현장을 뛰어다니며 6개월 동안 조사하고 글을 써서 소설집을 펴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다친 빨치산 소년을 치료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주민 수십 명이 좌익으로 몰려 학살당한 순천 신전마을. 여순 사건의 대표적 비극인 신전마을 학살을 다룬 짧은 소설 5편입니다. 전문가의 솜씨는 아니어도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어린이다운 상상력, 아픔을 감싸는 따뜻한 시선이 담겼습니다. 소설을 쓴 이들은 순천 별량면 송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14명입니다. 많이 뿌듯했어요. 저희가 이걸 정말 썼는지 정말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여순항쟁이나 사건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순 사건 유족인 학교 직원의 기막힌 이야기를 듣고 시작된 여순 사건 소설 쓰기 프로젝트. 마을에 찾아가고 증언을 기록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작업 기간만 반년이 걸렸습니다. 여순 재판에 갔어요. 여기에 듣고 제주도 수학여행 때 제주도를 가서 제주 4.3 공원에 갔어요. 여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책을 펴내고 출판 기념회를 열기까지. 아이들은 지역에 얽힌 아픈 역사를 알게 됐고 서로 도우며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뭔가 이해하는 수업이 아니라 내 것을 만들어가는 수업이 되다 보니까 정말 되게 의미 있는 미래 교육으로서도 되게 의미 있는 아이들의 수업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학생들은 출판 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으로 2쇄를 출간한 뒤 지역 도서관에도 책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밤사이에도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 공기가 해수면과 만나 구름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북서부에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고 한라산 정상 부근은 눈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라산 산행하신다면 곳곳에 결빙 구간이 있겠으니까요. 안전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종일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4에서 8도 분포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12도 안팎으로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부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의 풍랑특보는 내일 새벽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오전에도 비 소식 있겠고요.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는 성탄절에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운전자들의 불감증 여전합니다. 어제 제주지방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1년 전과 비교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연말에 들어서자 월별 적발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연말연시 도내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음주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무고한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이 범죄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이라 송년 모임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술 약속 있으신 분들은 절대 운전대 잡지 마시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이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7시 오늘 제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